자, 그리고 요새 네티즌들 사이에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겁니다. 예방접종을 완료를 했는데 2주가 지난 뒤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예방접종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돌파 감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방역 당국은 이게 잘못되거나 우려할 만한 현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논평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화이자 백신 접종하신 분들 중에서도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돌파 감염 사례가 이제 나타났는데요. 사실은 전혀 문제될 게 아닙니다. 왜 전혀 문제될 게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접종하신 분들 중에서 나타난 돌파 감염 사례가 극히 적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돌파 감염 사례가 자주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뉴스가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접종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의 방어 효과가 어쨌든 간에 임상시험이라던가 아니면은 전 세계의 대량 접종을 통한 리얼월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무력화된다 이런 건 전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제 돌파 감염 사례 자체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자,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 효과를 얘기할 때 100%가 아니었잖아요. 뭐 95%, 92% 이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과를 이야기할 때도 86%, 90%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4명 혹은 100명 중에서 10명 정도는 백신을 접종한 후에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라는 걸 이미 그런 수치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요. 100명 중에 드물게 몇 명은 백신 접종 후에 항체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증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은 가볍게 앓고 그냥 면역계가 이겨내는지가 중요한 건데 대부분 돌파 감염이 된 분들도 두 번째 사례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도 굉장히 낮죠. 왜냐하면은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에 설사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자신이 면역계를 통해서 가볍게 이겨냈다라는 것은 몸에서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아지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몸에서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아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시킬 가능성도 극히 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좀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약들이 다 100% 효과 이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만 먹으면 다 낫는다 이게 없지 않습니까?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아주 뛰어나더라도 100%다 완전히 보호를 한다. 이거는 이제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이나 또 사망 이런 거는 이제 없다는 거죠.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심지어 1차라고 하더라도 보호 효과가 85% 이상이니까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변이 바이러스를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제 연구 결과들, 초기에는 우리가 몰랐는데 계속 나오는 연구 결과는 뭐냐면은 기존의 백신들이, 지금 나와 있는 백신들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거의 80% 이상의 보호 효과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초기에는 많은 이제 기자들이나 언론이 항체 위주의 그런 어떤 백신의 효과, 보호 효과를 주로 얘기를 했는데 연구가 이제 좀 더 진행이 되면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세포성 면역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1회 접종만 하더라도 항체 면역은 다소 낮지만 세포성 면역은 상당히 높아서 화이자와보다 훨씬 뛰어나고 이런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돌파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잘 보호받고 있다. 그 다음에 감염 확산도 거의 시키지 않는다. 사망이나 중증으로는 0%다. 완전히 보호되고 있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변이 바이러스를 다 충분한 수준으로 무찌르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접종하고 있는 백신이기 때문에 이 백신을 꺼릴 이유는 하나도 없다. 동시에 이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강 기자님이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예방 효과가 100%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방접종을 1, 2차 마치신 분들은 7월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00%가 아닌데 야외에서 마스크 벗는 거 괜찮을까 하는 부분 짚어주시죠. 사실은 예방접종을 맞으신 분들은 저는 큰 위험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예방접종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마스크 벗고 다녀도 사실 큰 문제는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전체적으로 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면 무임승차자들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자신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느슨해져가지고 한 것처럼 마스크를 벗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행정력이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실제로 백신을 접종했는지를 확인하는데 행정력이. 또 행정력이 예. 또 쏟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방역 완화와 인센티브를 연관시키는 것도 일부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하게는 지금의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접근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처럼 경제적인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업장 주인들이 자발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예. 그런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 같은 곳에서 좀 그런 방역과 관련해서 부담을 주는 정책보다는 그런 지자체 차원의 좀 획기적인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이 코너 끝나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서울시의회 의원분을 모셔가지고 관련된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